실기가 출제가 간접적으로 돼요. 여러분들 간접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저번에 한번 재무회계 마지막 교시 때 실기할 때 왔다 갔다 한 거 있잖아요. 재무제표. 예. 그죠. 네, 이거 염려해서 그때 제가 이렇게 높아심에서 여러분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부가세 끝나면. 역시 저의 염려는 그죠. 현실이 항상 똑같아. 괜찮아요. 또 하면 되지 뭐. 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원가 회계에서 배우는 2장 쪽에서 실기가 나와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그 실기 나오는 동네까지는 이론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실기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원가 회계는 최소 배점은 8점이에요. 여러분들 짜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이 8점이 되게 소중해요. 예, 미리 말씀드리면, 요거는 나오는 데서만 나오거든요. 딱 챕터가 11군데 나오는 곳이 고정돼 있어요. 거기에서 4문제 내요. 했죠? 그래서 가성비 짱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공장에 계산을 해야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요. 이것만 얘기하면 일을 갈려. 원가 회계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막, 짜증나, 이렇게 몇 번지, 그죠? 그죠? 하지만 원가 회계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잘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풀어보면 잘해요. 진짜 여러분들. 숫자를 계속 풀다 보면 숫자만 바뀌어서 내거든요. 됐죠? 아무튼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일단 이론 4문제 나오고요.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8점. 됐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8점밖에 안 된 애가 아니에요. 우리 70점 이상이 합격이잖아요. 여기서 날아가면 일단 22점을 다른 군대에서 22점만 틀려야 돼요. 역으로 생각해봐요. 항상. 그죠? 역으로 생각하면, 소중 가네? 이렇게, 그죠? 그죠? 거꾸로 보면 8점이네. 아우, 점수가 였다고야. 하지만 나도 70점 합격이에요. 라고 하면 30점 날라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소중해, 많이. 그죠? 이렇게 할 거, 진작에. 그죠? 보시죠. 자, 그래서 일단 원가에게는 그냥 잘 그 말 문제는 암기하시고, 여기가 왜 여러분들 싫어하시냐면, 말 문제는 진짜 쉽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 때문에 그래, 계산 문제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그냥 많이 풀어보시는 게 장땡이고, 근데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개정 과목이 없어요, 여기는. 개정 과목을 안 해오셔도 되지만, 제가 외워달라는 용어는 외우셔야 돼요. 됐죠?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를 모르면 계산 문제를 못 풀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A라는 용어를 안 외웠어. 문제에서 A를 계산하세요. 끝나는 거죠, 이제.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꼭 외워달라라는 용어를 외워주시는 거예요. 해보자. 자, 여기 93페이지, 요거 원가에게 돌아가는 것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자, 현대차라고 가죠. 자, 현대차가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뭐, 우리 구리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나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사오는 걸 원재료라고 하죠. 그러면 재료가 알아서 지가 가서 붙어요? 차에? 아직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재료만 사온다고 자동차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맞죠? 누구를 사와야 되냐면 사람을 사와야죠. 근데 사람을 사온다라는 표현 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는 사람의 노동력을 사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그 생산직 한번 뽑았었잖아요. 맞죠? 합격자 장난 아니죠? 합격자 봤어요? 막 자격증이 6개 이상이야. 그쪽 생산직 그쪽. 맞죠? 그래가지고 연봉이 세잖아요, 거기가. 아무튼.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을 사야 되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의 노동력과 원재료만 있으면 기본적인 애들은 만들 수 있었지만 의자 같은 거, 나무 의자.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형태 의자도 많고 자동차도 많죠. 그렇죠? 그럼 자동차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설비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기계라든지 건물.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야 되냐면 수선도 해야 되고 전기도 필요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설비와 용역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또 건물 없으면 임차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임차로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요것들을 우리가
사와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다시 돈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흐름을 설명드린 거고요. 일단 요게 중요해요. 요게. 됐죠? 요게. 그럼 하나씩 설명 좀 해볼게요. 해보시죠. 자, 우리가 요 원가가요, 어떻게 발생했냐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이건 앞으로 자주 보실 말이니까 암기 좀 부탁드립니다. 됐죠?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예, 시험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이 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소나타하고 그랜저 두 개만 만든대요. 그렇게 가정. 소나타하고 그랜저를 만드는데 우리가 소나타하고 그랜저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엔진을 사온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소나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엔진을 사와가지고 소나타에 장착을 하면 그 소나타에 대한 엔진이 소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소비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재료비라고 해요. 재료비. 그래서 나사나 뭐 볼트나 이런 것도 소비를 하면 그 소비된 것의 원가 있죠. 그걸 우리가 재료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소나타나 그랜저를 생산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나갈 거 아니에요. 노동력을 사오는 거니까. 맞죠? 그 인건비를 우리가 공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무비라고 불러요. 노무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들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누가 상담해줘요?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 인건비, 그죠? 노무사분들. 그 노무예요, 노무. 그죠? 노무비. 예, 그래서 여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노동력이 소비가 투입된 거 있잖아요.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준 걸 노무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알죠? 이 정도.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소비가 됐는데 그게 재료도 아니고 사람의 노동력도 아닐 수 있어요. 아까 했던 전기 이런 것들. 맞죠? 전기도 분명히 전기를 받아야지만 자동차 만들 수 있거든요. 임차료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이나 기계에 있으면 감가상각비도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없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수 없으니까 감가상각비도 간접적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가 됐는데 그게 재료비도 아니고 노무비도 아니면 제조 경비다라고 불러요. 자, 이제 가로 2번. 여기서부터는 출제를 아예 대놓고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어떻게 출제하냐 보자. 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아예 요 제목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봐요. 다음 중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외워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쪽은. 제목에 따라서 어떻게 원가가 분류되는지 이거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쉬는 시간 돼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해 보이시는 게 아니라. 알죠? 설마. 네,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일단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여기부터 이거 설명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소나타에 대한 소나타 엔진은 어디에만 소비가 돼요? 소나타의 그랜저에. 아니면 둘 다. 그렇죠. 소나타 엔진이 그랜저 넣으면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나타 엔진을 사와가지고 소나타에 장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재료비지만 소나타에만 들어간 재료비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재료비다라고 불러요. 일단 느낌만 드릴게요. 느낌 드리고 설명 별도로. 자, 근데 우리가 나사나 볼트나 알루미늄이나 구리 있죠. 요런 것들을 사오면 이 재료는 소나타에만 들어가요? 그랜저에만 들어가요? 그죠? 핵심은 둘 다. 그죠? 둘 다 들어가죠. 그럼 이 재료비는 우리가 공통 재료비죠? 그죠? 얘네들을 뭐라고 하요 우리가 간접 재료비다라고 불러요.
감 잡으실 수 있어요. 거의 이거 하면 대부분 감 잡으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 쪽 해볼게요. 자, 우리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를 생산해요? 뭐만 만들어요? 소나타만. 그다음에 그랜저 생산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만 만들어요? 네? 그래, 그쵸. 어렵죠. 그럼 그랜저? 그랜저만. 예.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떤 제품에 얼마의 노동력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노무비를 우리가 직접 노무비다라고 불러요. 자, 근데 자, 우리가 공장을 감독하시는 감독관분이 계신데요. 네, 그 감독관분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요. 네, 그 감독관분은 소나타 생산 라인 관리하세요? 그랜저 생산 라인 관리하세요? 둘 다요, 여러분들. 그렇죠? 둘 다 관리하시잖아요. 또 그분들의 관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렇죠? 통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슬리퍼 끌고 이렇게 그 이어팟 이렇게 에어팟인가? 에어팟? 에어팟 끼고 일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현대차 난리 났었잖아요. 동영상에 에어팟 끼고 막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고 막 그 뭐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놈 새끼들이 큰일 났다고 지금. 그 패러디도 있더만. 아니에요. 딴소리고. 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공통적으로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대가죠. 그런 농업이 우리가 간접 농업이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직접이면 어떤 제품에 얼마가 개별적으로 들어갔는지, 소비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간접이 들어가면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개별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애들을 간접이다라고 불러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추적 가능성 이거예요.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추적이 안 되면 간접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그냥 물어봐요. 다음 중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알맞은 것을 좀 이따 볼 거예요. 안 낼 것 같죠? 이렇게 냅니다. 그럼 저 믿으세요. 알죠? 요 바닥에서 6년은 했어요. 아니, 자랑이 아니라 저 믿으시라는 걸 많이 출제가 됐다니까? 그렇죠? 응. 자, 그 다음에 제조 경비 설명하고 쉴게요. 자, 제조 경비. 자, 아까 제조 경비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건 맞는데 재료비와 노무비가 아닌 거다라고 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외주 주는 겁니다. 외주. 외주. 외주 주는 거. 우리 외주가 뭐예요? 좀 약간 복잡하지 않은 과정이 있죠. 간단한 과정은 너희들이 좀 대신해라. 라고 해가지고 상대 외주만 하는 실제로 대신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진짜 있어요. 외주 가공업체. 거기에다가 내가 소나타에 대한 외주를 준 거예요. 그럼 소나타에만 들어가는 외주 가공비잖아요, 이것도. 근데 그 외주비가 있어야지만 자동차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일단은.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재료도 아니고, 또 우리 회사 사람이 노동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조 경비예요. 그런데 어떤 제품에 얼마의 외주를 줬는지 파악할 수 있죠. 이런 애들 우리가 직접 제조 경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조 경비는 직접 제조 경비는 실제 사례가 많이 없어요. 현실에서.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대부분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한 애들이거든요. 전기든 뭐 가스든 아니면은 임차료든 이런 것도 다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이 일반적으로요. 그럼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건 공장에서 소나타 그랜저 같이 만들잖아요. 이게 대부분 간접이에요, 간접.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조 경비는 별도의 언급이 직접이라고 없습니다. 간접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원가 회계의 첫 번째 전제예요, 전제. 그렇죠? 외워주시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의 담당자래요. 회계 담당자. 여러분들이 공장의 회계 담당자래요.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를 또 왜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실 때, 근무 같은 거 하실 때 공장의 자료를 분명히 보실 거란 말이에요. 보시겠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체 많으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저 원가에게 포기해서 못 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나가라고 하겠죠, 나가. 알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조업체 많기 때문에 여기 회하셔야 되고, 알죠? 볼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알죠? 있어 보여야 되게, 아는 척 해야 되니까. 근데 안 잘리지,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럼 내가 공장의 담당자면 원가를 여기, 직접 제조 경비가 없다라고 가정해도 원가를 5개로 구분해서 다 금액 적어야죠. 사표 던져버리고 말 거예요. 5개 다 구분해야 되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생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제조, 간접과 공통적으로 발생한 간접비다 라고 해서 제조 간접비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시험 목적상으로 오면은 자, 들어보실게요. 시험 목적상 제조 간접비라고 시험에 주면 이 세 가지를 더한 걸 원샷으로 던져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제조 간접비라고 안 주고 갑자기 간접 재료비, 간접 농구비, 간접 제조용비 이렇게 주면 이 세 개 더한 걸 제조 간접비로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자,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요거. 자, 요것도 좀 시험에 잘 나오는 네, 말이고 또 계산 문제 출제 많이 하고요. 자,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의 원가는 직접 재료비, 즉 어떤 제품에 얼마의 재료가 투입됐는지 알 수 있는 거, 네, 어떤 제품에 얼마의 노동력이 투입되는지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투입된 애들만 모아놓은 제조 간접 이 세 가지로 구분해요. 크게. 알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다라고 해서 원가의 3요소다라고도 해요. 시험에서 원가의 3요소라고 내진 않아요. 자, 그럼 여기.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 있죠? 조선시대 때는 의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죠? 있었을 거죠? 어떤 의자는? 나무 의자요. 그럼 나무 의자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무 재료. 그 다음에 나무가 가서 붙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톱질. 그쵸? 톱질 노동력. 그래서 재료와 사람의 노동력만 있으면 옛날에도 기본적인 의자는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원가다, 기초가 되는 원가다라고 해서 기초 원가, 기본 원가다라고 불러요. 암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뭐냐면, 자, 직접 노무비 사람의 노동력,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기계 정도 기계? 왜냐하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가 아닌 걸 제조 간접비다라고 실제 정의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기계가 재료를 가공하죠. 가공해서 가공한다. 그래서 가공원가다라고 불러요. 사람과 기계가 가공. 만든다. 그리고 나무라는 재료를 사람과 기계가 가공,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품으로 바꿔주죠. 바꿔준다라고 해서 이를 전환원가다라고 불러요. 되셨어요? 자, 문제 풀고, 문제는 풀어야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만 하면 아쉽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안 하시겠지만, 실제로 워낙 중요하고요. 자, 어디로 가주시니까 원가에게는 진짜 많이 풀어보시면 그냥 답 나와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어디 갔냐?
아, 97에 9네요. 뭐 써놓고 왜 안 보였지? 393페이지. 393. 393페이지에 여러분들 9번이에요, 9번. 393페이지. 네, 9번, 9번. 그럼 9번에 따면 몇 번일까요? 추적 가능성. 4번이에요. 우리 추적 가능하면 직접, 추적 불가능하면 간접. 그냥 직접 간접 안 들어간 게 4번이 답이죠, 여러분들. 아까 제조용의 발생 형태.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이거 보기만 할게 10번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초원가, 가공원가, 제조원가의 순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요거 풀 건데, 여러분, 제조원가는 그냥 지금은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요 제조원가가 우리가 이제 재료비, 노무비, 가공비를 다 더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요. 그래서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 우리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가지 있죠. 좀 이따 할 건데 이 세 가지를 더한 거 우리가 제조원가다라고 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한번 구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10번? 몇 번 나와요, 여러분들? 응? 아, 지금 시간 더 드려야 되나? 답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이건 요약 대세죠. 몇 번 아니면 몇 번. 그쵸, 3번 하면 4번이에요. 일단 그건 되셔야 돼.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이잖아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합이니까 65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제조간접비를 안 던져주고 제조간접비의 구성 요소를 준 거죠. 우리 제조간접비가 아까 공통비가 있어. 공통비. 그렇죠? 여기서 공통비 뭐예요? 간접재료비. 그렇죠? 제가 지금 밑줄 친 게 제조간접비예요, 요거. 공통비가 아까 여기 간접재료비는 아까로 따지면 그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나사나. 요거. 얘랑 그다음에 공장 건물 임차료 여기에 쏘나타 그래서 같이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공장의 전기요금. 공장의 전기 쏘나타만 써요? 쏘나타 차별이야? 괜찮아. 그랜저도 전기 받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밑줄 친 게 제조 간접비예요. 공통비잖아요, 공통비. 이해되세요? 제조 간접비는 항상 공통비예요, 공통비, 얘네들.
죄송한데 앞으로 제조간접비를 제간이라고 좀 할게요. 줄여서. 5글자 팔 아파요. 그러면 답 나오죠? 몇 번? 3번이야, 3번. 원재료 매입액은 나중에 할 거지만, 네, 의미 없어, 지금은. 그죠? 그럼 얘 빼고 나머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얘가 제조간접비잖아요. 요 세 개를 더한 게 여러분, 아까 제가 제조원가다라고 했죠? 그럼 35만 원 뺀 거면 답이 3번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원재료 매입액은 3교시 때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마지막 교시 9시